오늘은 비대면 최신 기술 AR, VR 보안 지문인식, 생체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그러면 이제 AR, VR을 이제 아시기 전에 먼저 혼합 현실에 대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우리가 이제 또 한 분이신 유정성님께서는 이쪽 부분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혼합 현실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상 현실은 AR하고 VR이 있는데 증강 현실을 통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 박수성님께 있는 것은 이제 생체식은 이제 뒷부분에 제가 넣어놨고 앞부분은 두 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먼저 네. AR과 VR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4차 산업에서 유도되는 것인데 AR, VR인데 유정석 대표님께서는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상현실은 리얼리티, 이제 실제로 증강현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R과 VR이 혼합된 것을 혼합현실이라고 이제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합 현실의 이제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AR, VR에 이제 카메라를 쓰고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분이 이제 조만간에 들어오실 것 같으네요.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합 현실 AR과 VR이 믹싱돼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그 현상이나 시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되고요. 이 자체가 실제와 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믹싱되는 것인데 AR, VR은 진짜 우리가 이제 현실을 가상의 현실로 만드는 버추얼 환경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서로 상호간에 어디에 활용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전에는 3D TV나 이런 것에 많이 활용되던 것이 이제 혼합적인 것에다 이제 실제로 이게 VR로 버추얼 환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단계별을 그림을 통해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자, 버추얼 가상현실은 건 사용자가 진짜 있는 것처럼 제 3차원 공간 안에서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기술이 가상현실. 이걸 갖다 우리가 V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주변의 실제 환경을 전혀 볼 수 없는 환경의 형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증강현실은 가상의 물체가 실제 물건의 일부분에 있는 것처럼 믹싱된 것.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는 가상의 물체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증강현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자, 보시면 자,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아, 실제 환경이 혼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라보는 실제 환경과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현상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세상하고 가상의 현실 두 개가 믹싱하는 거예요. 두 개가 혼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그래서 혼합돼서 같이 있는 것처럼 실제 상황에 가상의 객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도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나 보네요.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잘 들리시죠? 자, 아까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가상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HRM이라서 카메라를 쓰고 가상의 현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 사회에서 많이 게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강현실 시스템의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시스템의 이제 그 블록 형태로 보면 이미지 캡처를 딱 떠서 카메라에 비쳐 있는 그 프레임과 가비지를 써서 이제 버퍼를 통해서 처리가 되면 그것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가상현실과 믹싱돼서 진짜 렌더링이 돼서 AR과 프로세싱이 돼서 실제로 아웃풋으로 보일 때는 두 개가 혼합돼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증강현실의 내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랑 나온 아웃풋은 두 개가 프레임을 통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강현실 시스템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알 텐데 2D가 아니라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객체 무형을 X, Y, Z 축으로 만드는 물체를 일단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출력되는 부분은 우리가 2D 형태로 출력을 아웃풋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처리가 되는 것을 현실과 같은 생성된 가상현실에 혼합하여 효과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상 자료를 가지고 카메라 정보를 획득해서 실제 세계와 가상의 현실이 접목될 때 좌표상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증강현실의 구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세계와 가상의 이제 좌표상에 이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추적 과정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사용자 위치나 이동 방향을 이제 감지를 해서 사용자가 움직인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자 이동이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이 제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3D 모델링은 우리가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X, Y, Z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3D로 만들죠. 그래서 요 3D로 만든 거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그것들이 이제 또 X, Y, Z 축의 위치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라든지 레이저, 센서를 위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3D 객체를 통해서 X, Y, Z 3면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위, 아래, 좌우 이렇게 X, Y, Z까지 표현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 보시면 출력 장치는 이렇게 HMD라고 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이게 눈 앞에 헤드셋 비슷하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HMD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옵티컬 C 스로즈 뭐 해서 HMD 기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환경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고, 이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 이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거는 이제 핸드폰 자체를 가지고 끼워놓고 3D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3D 안경을 가지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C 헤드의 HMD는 눈앞에 반투명 옵티컬 컴바인을 장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환경과 가상현실이 합성돼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상의 형실과 믹싱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되는 것을 새로운 환경에 표현될 수 있는 구분 형태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자 보시면, 그러니까 비디오는 눈앞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 것을 하나의 두 개의 카메라 있는 것 취득해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혼합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상하고 가상의 현실이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이 증강현실이 표현될 수 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카메라 교정 기술이에요. 카메라 정보를 이용하고 카메라와 피사체가 영상에 대한 상대적인 좌표값과 XYZ의 계산값을 이용해서 사용자 위치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메라 정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이 길이나 뭐 사이즈라든지 그 초점이라든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외부적인 요소는 밖에서 나오는 실제 상황이 로테이션에서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피사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카메라 교정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각적으로는 2D로 된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3D로 바꿔야 되니까 X, Y, Z축으로 돼야 되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2D지만 이거를 입체 형태 위, 아래, 좌우 형태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3D 피사체로 그러니까 2D 교정 도구를 이용해서 3D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그 물체에 대한 것들을 입체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D에 있는 것을 3D로 표현해서 입체형으로 가상의 현실과 실제적인 묶음으로써 이제 증강 현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하학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교정 도구라든지 필요한 방법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필요 없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수직과 수평과 직각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 취득을 하고 카메라 교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카메라가 입체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기하학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나 형태로 각도에 따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프레임에 대한 거 이제 100개 프레임에 좀 갔을 때 위치라든지 200 프레임에 갔을 때 위치라든지 기하학적 정보를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 수가 있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 이미지나 AR 여러 가지 형태를 구조를 갖추고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교정 기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피사체를 사용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객체 지향을 버추얼을 표현해야 되니까 정보를 하고 특정 모양의 표식자를 이용해서 부착되고 카메라가 해당 표식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션 추적 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가 같이 유치하게 활용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GPS 장비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표현할 때도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자, 증강현실은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응용될까?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이제 구현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의료 영상 같은 거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MRI나 CT 촬영을 해서 3차원 모든 신체에 합성하여 수술 또는 기타 치료에 아주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증강현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품 제조나 수리할 때 어느 특정한 위치에 대한 합성을 해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주변 사물을 바라볼 때 주변의 사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기술 등이 바로 증강현실이 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원전 같은 데에도 사람이 직접 원전에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기계가 그런 현상을 실제로 구현하고 처리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기계가 능력이나 그런 수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로 연습을 하거나 처리를 할 때도 활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융합기술의 예를 보면 파티에서는 이제 HMD를 착용한 사람의 스트로를 이용해서 뭐 비눗방울을 만들어낸 노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상에 해당되는 것 실제로 내가 그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진짜 호흡하고 물고기들하고 장난치고 노는 이런 형태들을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내가 그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동물들과 물고기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표현할 때도 활용되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 예로 보면 AR. 주로 이제 이런 기술 중에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게임 기술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임할 때 인터랙티브 서로 쌍방 간에 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AR 같은 경우로 서로 실시간으로 삽입된 걸 캐릭터를 체스 게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입력하고 트래킹에 입력한 부분 두 개가 이제 믹싱을 하다 보면 AR 게임 같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AR 게임에서 활용되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AR 파킹에서 여러 가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전투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총을 들고 어디 위치로 가면 적군들과 싸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 방 찾아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AR 게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할 수가 있는 부분 중인 요소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세 번째 이용하는 것이 가장 또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 외과 수술입니다. 실제로 그 어떤 것을 꼬매거나 째거나 수술하고 이런 거 할 때 영상을 이용해서 실제인 것처럼 하면서 영상 기술을 제공해서 구현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초음파 장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구현을 연습을 해서 실제 환자를 수술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미리 철저하게 처리를 하면 실제로 수술할 때는 그런 오류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실제 위험하거나 처리한 거를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외과 수술에 좀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피줄 아주 그냥 미세한 부분까지도 영상 처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가상현실 의료 실습을 할 때도 의료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장기를 연습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시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융합 기술로서 접목돼서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제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응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변 사물을 바라볼 때 장면에 대한 정보를 HMD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가상현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실에서는 또 제품의 이제 제조나 수리할 때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제품을 수리하거나 고쳐 나갈 때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처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을 활용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의 위치로 이제 실시간으로 GPS 포인트를 이용해서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전제 조건 하에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합성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이미징.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가상이 합쳐서 이제 증강현실이 되니까 가상현실에 대한 것이 없는 거를 실제 내가 그 위치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가상의 버추얼 이미지를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환경과 이제 믹싱하는 혼송하는 기술을 접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치에 누가 있고 없는 것을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비가 내리거나 이제 기상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실제로 그 기상대에 있는 캐스터들이 설명을 할 때는 그냥 백지에다가 합성해서 믹싱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세트 대신에 컴퓨터가 생성한 그래픽으로 배칭을 해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증강현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뭐 날씨를 그럼 이제 중국에서부터 남한으로 넘어오는 날씨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가상 증강현실에서 활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매직북이라고 해서 실제로 입력되는 것 실제 구현하는 책. 그러니까 HMD를 이용해서 사용된 책 속에 마크를 넣어서 실제로 이제 2차 영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책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실시간 동작, 손동작 추적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카메라나 컬러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손동작을 움직여서 처리를 하게끔 하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나리자 그림을 모양을 처리해서 입모양이 변형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들을 이제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 가상현실의 융합 기술의 사용은 개인용 인터랙션 패널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HMD를 작용하여 인터랙션을 특정한 형태로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HMD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사용자가 현실의 이제 가상 증강현실은 컴퓨터 및 복잡한 데이터의 시각화를 조직이나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로 가상현실이 그 프로세스 안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을 VE Virtual Environment 가상현실에서 실세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해서 VR 증상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하고 여러분들 하도록 할 겁니다. 가상현실은 또 이제 몰입하는 거랑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터 그런 컨버전 어드밴테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을 통해서 실제로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버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VR 장비에 대한 구현은 실제 감의 정도로 경험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수록 높은 소리감. 이게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가상인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몰입도를 높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영상 해상도나 애니메이션 수도 프레임 수에 따라서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인공현실, 아티스티컬 리얼리티에서 AR 그래서는 이제 데스크탑의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실시간 인터랙티브 측면을 강조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VR M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아키텍처 워킹 스루라든지 솔루션이즈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영화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환경이 없지만 진짜 있는 것처럼 환경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람이 가면 이제 위험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예상되는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위험을 요소를 최대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DNA 구조나 처리가 되는 것들을 실제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 환경은 버추얼 인버러먼트는 촉각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이용해서 햅틱,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포맷 실질 환경과 시스템적 환경을 구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터치를 해야 되느냐? 햅틱은 이제 촉각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햅틱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각상 또는 원격 환경에서 운동 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존재감이 느껴지게 되고, 시각 또는 오디오 신호를 통해서 결합해 몰입감을 좀 높여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햅틱 디스플레이는 이제 실제와 인공 세계를 갖다가와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을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HMD를 쓰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상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각하고 페이스북에서 이게 햅틱으로 표현하는데 햅틱 인터랙티브를 이용해서 시뮬레틱 환경을 여러분들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상현실은 실제 노트북에서 어떤 자료가 정보가 이용되고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모달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정보는 햅틱 지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청각 정보에 대해서 영향을 줬게 되면 햅틱용 진동이라든지 어레이 같은 것도 온도 조정들은 현실감을 중감으로 처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이나 햅틱, 청각 등이 이제 공간과 시간을 합정해서 결합해서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그 가상의 이제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스케일된 사이버거나 버추얼 테크니컬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손의 장애나 이런 거 처리가 될 때 실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가상의 현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처리하죠, 여러분들. 자, 햅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 이용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캐드라든지 캠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메소드 할 수 있도록 대학들에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뇌 수술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미지 오버랩 되거나 사우트 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눈이 안 보이시면 시력이 약하신 분들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광고도 하고 있죠. 그 장애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각이 알아서 위치 추적을 하거나 시각적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R과 VR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는 기계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캐드나 캠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형, 가상현실의 게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AR과 VR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제 여러분 딱 3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우리 이제 배상은 이제 수석께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0분은 이제 AR과 VR, MR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홍채 인식하고 지문 인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도 있고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양도 있고 홍채 있고 얼굴 인식,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지문 인식하고 홍채 인식, 얼굴 인식입니다. 손 모양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이나 음성, 기, 심장 박동을 이용해서 처리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이용해서 보안 장치를 할 때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려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박수님 쪽에서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지문 인식에 대한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문 인식의 원리를 일단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지문 인식 센서라든지 지문 인식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체 인식에 대한 것들도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는 더 지문보다는 이제 저 생체 인식에 대한 것이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 인식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사람마다 지문의 형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지문의 형태를 갖추고, 세 번째 되는 그 각각의 그 구조에 따라서 그 어떻게 그 분기점은 어떻게 되고 내용을 우리가 그 위치라든지 그거에 대한 것을 구분하게 되죠. 그러면 4단계는 지문에 따라서 그 위치라든지 추적을 해서 나중에 보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인식의 센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광학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하고 정전 용량식이 있고 초음파 방식 세 가지 분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인식을 할 때는 광학식을 이용하느냐, 정전 용량식을 할 때는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아까 말씀 세 가지 형태 중에 지문 인식이 이제 광학적 센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광학적인 빛을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건데, 정밀한 영상 수집 가능하게끔 하고 내구성이 좋고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이런 것에 활용되는 것이 광학 센서식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식을 이제 정전 용량식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압의 차이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니까 전압의 차이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그거 되는데, 작은 크기나 반도체, 높은 인식률을 가지고 물리적 보안이나 대량 매칭, 내구성 이런 것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정전 용량식 센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제 세 번째 방식 초음파 방식 센서입니다. 이거는 음파가 발생을 하면 피부에 발생하면서 어, 음이 이제 음파가 수신이 되고 시간이 측정하게 높낮이가 이제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보안성이 일단 우세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인식 사례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슈프리마하고 지문인식 알고리즘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크루셀텍하고 IoT 지문인식 솔루션이나 지문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생체 인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홍채 인식입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닿는 터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봐서 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홍채 인식은 원리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채 인식 사례를 파악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걸 근거로 해서 보시면 홍채 인식은 1단계 이제 그 인식을 갖다가 찍고, 그다음에 2단계 처리하고 3단계 이제 패스냐 난 패스는 적외선이 LED 향한 빛을 속도를 보고 반사된 빛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홍채가 눈꺼풀을 가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눈꺼풀에 동공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홍채 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3단계는 비교, 컴페어를 해서 진짜 이게 맞는지, 그분의 홍채 인식이 맞는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홍채 인식의 원리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로 보면은 이제 아이리스 시스템 홍채 인식 보면 USB라든지 아이록이라든지 독자적인 홍채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이제 오픈하지 않아도 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채 인식 기술 부여하는 기업들이 여러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면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얼굴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안면 인식을 자동으로 영상 처리를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안면 인식은 특징은 사용자 편의성이 아주 탁월하다니까 한 번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값비싼 생체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디오나 PC만 이용해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나 홍채 같은 다른 더 정밀하게 할 수도 있는 안면 인식이니까 이용자들은 이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때문에 주요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안면인식은 단점이 어려운 점은 조명이나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인식률이 좀 변하고, 얼굴 각도라든지 표정, 나이에 따라서 안면의 모양 형태를 변화할 수가 있게끔 처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얼굴 전체보다는 코, 입, 턱, 눈썹 이런 특정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생체 분석을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결국은 조명이나 환경, 촬영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오동작이 누풀할 수가 있어서 변장을 또한 가능성이 높고
시험에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면 인식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첫째는 영상을 획득하고 먼저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상 인식 기술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잡음 제거, 처리 얼굴의 영역 검출하고, 세 번째는 얼굴의 주요 부분에 점을 찍어 이제 델론의 삼각 분할법을 이용해서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나눔, 골격, 수치와 특징 뭐 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로 이제 비교 분석에 맞느냐 틀리냐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영상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CCD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획득을 저장하고 전처리를 해서 잡음 제거나 영상 처리를 하고 얼굴 검출을 하고 얼굴 표준화, 특정 추출이라든지 밝기, 기하학적하고 얼굴 인식, 영상 처리를 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면 인식에 대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제 콘서트 티켓 없이 얼굴 인식으로 입장하는 그런 데도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딥페이스 얼굴, 그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넷, 핸즈프리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데 셀카 찍어서 결제하는 기술, 알리바바나 이런 데 안면 인식 결제를 해서 스마트폰 하기도 한다는 거니까, 여러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서트 티켓 구매 신분 확인이 오래 걸리는 단점에 대한 얼굴 인식으로 하면 금방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물건 구매 시 얼굴을 셀프 카메라로 찍으면 지불이 인정되는 기술의 특허를 이제 출원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국한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나 움직임을 있어야 이제 인식이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알리바바 마인 회장은 안면인식 결과 시스템에 대해서 선보인 전시회, 기조 찬조 이런 데도 이제 하기도 하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들은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딥페이스 알고리즘이라든지 딥러닝 개념 등으로 적용해서 정확도는 한 97% 이상 인체 신경망에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체 인식의 이제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인간의 유전자 배열을 이제 기초로 해서 불치병이나 새로운 질병을 고치는 데 활용되는 것이 스마트 바이오 프린팅 형태가 이제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여러분들 생체 인식 기술이라든지 게놈 프로젝트라는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생체 인식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체 인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신원을 이제 생리학적으로 기반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이제 자동화된 것을 우리가 이제 생체 인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인종의 수단이나 암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핀을 이용해서 처리가 하고 있는데, 인간의 특징을 디지털하여 그 보안용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디지털하여 그것을 보안용 패스워드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이제 있고요. 생체 인식의 기술을 기초가 되는 신체 정보는 생리학적인 정보와 행동학적인 정보로 분류를 하고요. 생리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신체 정보는 지문, 홍채, 망막, 손 모양, 정맥 모양 등을 기반으로 DNA가 있고, 행동학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정보의 음성 이미지를 서명 키워드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체 인식이란 도대체 뭐냐? 생리학적인 특징에 기반을 둔 기술은 행동학적인 특징에 기반을 둔 기술보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개인 내에서 변화가 적은 것을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장치의 부피가 크고 비싸며 사용자가 이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것들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신체를 구분하고 처리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체 인식의 이제 과정을 보면,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는 생체 기술의 과정은 사용자가 자신의 생체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 인식이라든지 통해서 그걸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등록 확인하고 특징을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딱 해놨으면 인증을 위한 사용자가 딱 들어오면 특징을 추출해서 매칭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은 개개마다 다르게 생체 정보, 지문, 홍채, 얼굴, 음성, 손 모양 등 추출 여러 가지 형태를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한 지문 인식이라든지 생체 인식에 대한 것들을 결합해서 그 확실성을 결합함으로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체적 특징 이용하고 활동적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생체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체 지문인식, 아까도 이제 생체 인식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제 지문인식인데 1684년 영국에서 니어마이아라고 그러는 분이 이제 사람의 지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1968년 미국 월스트리트 한 증권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최초로 이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홍채나 안면 인식입니다.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캠브리지 대학이나 더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체 홍채 패턴이 256바이트 형태가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홍채 인식을 통일하면서 특허나 모든 홍채 기초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체 인식의 이제 종류를 조금 얼굴 인식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종과 얼굴 인식과 인식에 대한 기술을 생체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에 풍부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체 인식에는 또 하나 이제 음성 인식도 이제 같이 활용되고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 중에 음성 인식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생체 인식에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그 음성 인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생체 인식에 대한 거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정맥 인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등의 피부로부터 적외선 조명과 필터를 코로나 사태에는 이제 이렇게 되고 최대한 입력된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정맥 패턴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 또는 이제 장문 인식을 통해서 생체 인식과 같은 근원으로 사용되게끔 하고, 이 방식은 생체 인식에 대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명 인식은 필체 역할을 해서 입력이나 속도를 분류하는 자연스럽게 형태를 갖추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이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고 시장은 이끌어질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국내 생체 인식의 시장은 최근 금융권과 대형 유통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2003년부터 이런 것을 2005년, 7년 계속 기술이 발전해서 오늘날은 더 많은 얼굴 인식이라든 장문 인식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체 인식에 응용되는 것들은 이제 어디에 많이 응용되면 바이오 기술에 상당히 많은 기술이 이제 응용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우리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국가들이 이런 생체 인식에 대한 것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요즘은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로 된 생물에 대한 유전자 정보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DNA는 AGCT라는 네 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대략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됐다라고 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30억 개의 염기 배열을 밝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DNA 이제 서열을 밝히는 것은 DNA를 이루는 물질 등이 이제 당이나 인, 염기 이런 것들이 각 단위로 이제 뉴크레오티드라고 하는 염기 서열을 알아낸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NA를 이루는 뉴크레오티드에서 당과 이는 항상 같은 형태로 존재한 반면 염기는 아데닌 또는 시토신, 구아닌, 그다음에 티민이라는 네 종류가 DNA 구조를 형성해서 C에서 티민과 구아닌과 사토신과 화학적으로
수소 결합하여 DNA 형성과 때문에 각 뉴크레오티드마다 다른 종류로 들어가는 염기서열을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에는 그러니까 DNA는 전체적인 구조는 두 개의 가닥이 사슬이 이제 이중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형태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특징은 각기 다른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고 DNA 서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유전자 물질인 RNA라고 하는 형태가 바뀌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RNA는 서열에 맞추어 인체 또는 다른 생리적인 현상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놈 프로젝트는 이제 1990년도에 미국의 에너지성과 국립보건원이 유전체 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 출범해서 91년도에 인간 염색체 지도 작성의 데이터베이스가 GDB가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2년도 인간 유전자 저항과 유전자 지도가 공표되고 1993년도에 유전자 중에서 발현 유전자만을 분석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미국의 에너지 성과나 국립보건원의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처리가 되기도 하죠. 94년도에는 유전자 지도 작성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져서 완료됐고 미국 에너지의 HGB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1995년 처음으로 한 생물체의 유전자 전부가 이제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는 유전자 염기서열이 전부가 밝혀지고 전액 생물학적인 혐오 등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전부가 이제 알아내게 됐다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는 게놈 연구 AGCT 4가지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전자를 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간의 유전자는 이제 초파리의 2배 이뿐만 아니라 지의 유전자의 95% 정도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서 지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사태에는 유전자 밀접된 도시를 구성한 인간의 염색체 안에는 많은 유전자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해서 마치 밀집된 도시와 형태를 갖추게끔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닮은 유전자 운반체로 반복 염기 서열의 불가사의한 분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반복 염기 서열은 요소 등은 게놈상에서 AT 염기 서열은 풍부하지만 GC 염기 서열은 이제 사막과 같은 구역에 이제 가리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놈 프로젝트의 이제 성과나 문제점을 보면 이런 게 낙태 가능성이 이제 증대되고 좋은 유전자 있으면 하지만 좋은 유전자가 아니고 좀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실제로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유전자만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에 이제 불평등이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는 보험료가 싸고 유전자가 나쁘고 병 많은 사람들은 비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용의 기회 측면에서 개인 유전자보다는 고용 기회에 정확한 영향을 그래서 범죄 색출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 유전자 정보보다 명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는 어떤지 또 알아볼 수가 있고 이제 프라이버시 라든지 친자 확인, 그다음 체세포 치료 유전제 정상적인 유전자와 이식병을 치료하는 데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살아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중되거나 조형이나 전기를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이라. 살아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상, 패턴으로 적중되고 장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은 잉크젯 바이오 프린팅 방식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3D 프린터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세 압출 바이오 프린팅 방식을 이용해서 3D 상업적인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한다는 거. 레이저 지원 바이오 프린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재료에 대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조를 이제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융합 출 조형 바이오 프린팅은 육융합 조형 FDM
방식은 1980년도에 개발하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이오 프린팅 좀만 있으면 이제 다 시간 되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플란트형,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임플란트 하는데 3D 프린팅 입체형으로 해서 실제 뼈와 대체하는 실험을 소수 연구만을 지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장착용, 일반적으로 맞춤형 보청기나 제조 과정의 이제 주형 제작에 따라서 전자부품 조립과 최종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10단계 제조 과정을 필요로 하고, 바이오 프린팅의 적충에 대해서 4단계 스캐닝, 모델링, 프린팅, 최종 종립 과정 등을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이오 프린팅을 적용한 것들은 이제 장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간암 환자의 간을 형태로 특성과 생리적인 특징에 대한 PVA의 재질을 이용해서 실제 간과 같은 감촉의 3D 간을 제작하여 수술 전에 환자 상태를 파악하게 활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프린팅 활용 분야는 장기 프로젝트로 미국에서는 2003년 바이오 잉크라든지 3차원 형태로 저리고 이미징 프린팅 기술로서 이제 크러슨 대학교라든지 이런 의학용으로서 제작한 조직에 대한 형상 정보를 얻는 것을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3차원 정밀 바이오 지지체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가벼운 일종의 FDM 방식의 3D 하고 있고요. 의학 장치의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상용 바이오 프린팅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설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